국민 민폐, 북한은 미리 알았다? 라고 준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데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라 뭐라 부를지 좀 애매한 그러면서 서울 성북 축구 장이 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얘기입니다. 이번 하루 만에 평소 앓던 기저질환 때문에 몸 상태가 몹시 나빠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걸 또 북한 탓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진 보시는 것은 확진 판정받고 이제 병원으로 이동할 때 모습이에요. 마이크 제대로 착용 안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웃으면서 뭐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올해 초에 이 북한 언론 우리 민족끼리에서 정광훈을 죽이라고 했다. 웃긴다고 하겠지만 뭐 이 바이러스 테러의 출발지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어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한발이 아니라 또 북한발이다. 예. 자, 비루스. 그러니까 전 목사가 언급한 북한 대남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 6개월 전에 정확히 뭐라고 했던 건지 찾아봤거든 말이죠. 네. 예. 자, 보여주시죠. 예. 여기 비루스라고 지금 나와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집회는 계속 한다더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에서 맹비난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전 목사가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의 모습이 담긴 이 CCTV를 어제 뉴스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JTBC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자, 서울 종로로 가보시죠. 바로 저긴데요. 예, 종로의 한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난 13일, 네. 지난 13일 오전 영상인데 마스크를 썼나요? 지금 보시면 이제 뒷모습인데요. 13일이라고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마스크 쓴 거 13일이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 나온 다음 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북구청에서 이제 교회 관계자들에게 뭐 구두로 자가격리 통보했을 텐데 앞서 보신 것처럼 뒷모습이 보일 때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나올 때 보면요. 지금 지인들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데 마스크 안 보이죠. 지금은 안 썼네요. 예. 예. 이 마스크가 지금 착용하지 않고 대화 나누고 뭐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보신 것처럼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노 마스크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어제 또 하루도 결국 거기에 연설 못 나게 하려고 별 방법으로 이제 나를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데 아니 보건소에 점검을 받으러 가면 지금 절반 가까이는 증상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막 때려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난 조작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애국운동 못하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래서 자, 지금 보신 장면은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다음 날 16일 날 이제 그렇죠. 그 유튜브 방송인데 그러니까 확진 하루 전날이란 말이죠. 뭐가 됐든 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뭐 이 체온계로 열 재는 모습을 보여주긴 네, 했는데 네. 그 열이 몇 도가 나왔는지는 보여주지 그건 안 않았어요. 보여주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자가격리 통보 받은 날도 또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도 보여드린 대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지금 이게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할 이송되는 때, 예. 근데 저 때는 썼는데 턱에다 또 썼어요. 글쎄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뭐 신도들 앞에서 좀 뭐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저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렇게 웃으면서 휴대전화 만지는 모습.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 응급실 앞에서는 마스크 제대로 썼고 손에 뭐 비닐 장갑도 꼈다고 하는데요. 그 전 과정 우리 뭐 국민들이 많이들 지금 보셨던 저 장면은 분명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오후에 이 성북구청이 방역차를 끌고요. 이 사랑제일교회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예. 자, 그런데 저 사랑제일교회 입구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차를 막아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랑제일교회가 그 장이 19역.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지금 명도 소송에 져가지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계속 저기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과정에서 또 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방역을 당연히 하러 가는 건데. 가야죠. 이게 방역 요원들하고 이제 몸싸움, 뭐 욕설,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이 방역 요원들의 마스크를 막 벗기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 벌어졌어요. 예. 마스크를 벗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실은 뭐 방역 요원뿐만 아니라 뭐 취재하신 분들, 취재진들과도 충돌하는 모습 잦았죠. 여러 차례 예. 보여준 바가 있었죠. 이 마스크를 벗기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폭력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폭력이죠. 무엇보다 저 방역 요원들은 자신의 임무,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 도와주러 간 거거든요. 예.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하. 국민 민폐 전 땡땡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금 올라온 지 나흘 만에 30만 명 이상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빠르게 그 동의하는 속도가 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자비로 전 목사 자비로 그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라 이런 청원도 나왔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가 관련된 그 내용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건 일단 정부에서 비용을 댄 다음에 나중에 그걸 그렇죠. 회수하겠다라는 얘기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요구하겠다라는 얘기. 자, 지금 경찰이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소재 파악을 하려고 8,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과거의 어떤 그런 교류들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와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시위를 같이 무슨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 얘기를 갖다 하고 그러한 짓을 봤을 적에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저희가 이제 통합하기 전에 그 정광훈 목사 집회랑 같이 했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 과거 청산해야죠. 자, 지금 마지막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미래통합당이 저런 입장을 내놓느냐. 네. 전 대표, 그렇죠. 황교안 전 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 네. 시절이고 황교안 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이 정광훈 목사하고 아시는 것처럼 그 무대에도 같이 여러 번 올랐죠. 섰었고요. 예. 손잡고 만세하는 과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해주는 과정, 그러니까 함께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실상 맞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대표라든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 사랑제일교회 교회가 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 장위 19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교회가 폐쇄돼서 지금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이 교회를 지킬 거다.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순번대로 그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습 철거할 시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겠다. 그러겠죠. 네. 이런 엄포도 놨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지난주에 전 목사처럼 이 마스크를 턱에다 걸친 남성이 버스에 올라서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 장면인데. 자, 일명 턱스크를 한 승객이 타니까 기사님이 당연히 제대로 좀 쓰세요 했겠죠. 이제 그랬더니, 대중교통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분이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랬더니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욕설에 또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 15분 뒤에 이제 경찰이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험한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출동한 경찰관하고도 몸싸움이 있었는데 밀치는 과정에서 이 경찰관의 손등도 깨물었다라고 하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이 사람 당시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시국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영장에서 파티를 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코로나19 얘기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던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의 모습인데 세상에. 네. 마스크를 한 명도 안 쓴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DJ가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 모여 있는 게 거리 두기는커녕 거의 어깨하고 어깨 다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다름 아닌 중국 우한. 우한에 있는 워터파크인데 지금 우한 지역이 5월 중순 이후에는 그 뭐 우한뿐만 아니라 후베이성 전체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워터파크 운영을 재개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뭐 자기들은 지금 뭐 좀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주변을 좀 생각해서라도 저런 건 좀 자제해 줬으면 싶네요.